간만에 마크롱 대통령 이렇게 가져왔는데 1년에 한 번 모실까 말까 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사실은 뭐 트럼프 관련 소식이죠. 근데 네. 또 이제 트럼프만 갖고 오기는 좀 그래서 이렇게 마크롱 대통령도 가져와 봤고요. 비상장 인간님이 간만이라고 인사해 네. 주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일정이 좀 있어서 가져와 네. 봤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영국과 또 트럼프 그리고 또 마크롱 대통령이랑 트럼프 이렇게 회담이 좀 예정이 되어 네. 있잖아요. 일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4일에는 프랑스 대통령과 27일에는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보도에 따르면은 종전 협상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상호 관세잖아요. 네. 관세 역시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프랑스와 영국 종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거를 좀 협상 카드로 갖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앞서 유럽 측에서도 왜 이 평화 회담에 우리를 빼놓냐라고 계속 불만을 제기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빅테크 관련해서 보복 관세도 좀 예고를 했다라는 부분들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자꾸 시비를 건다고 맞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네. 있잖아요. 알파벳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사사건건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DMA법, EU에서는 DMA법으로 계속 오골 죄고 있다. 가만 안 두겠다. 지금 트럼프는 그런 생각이니까 맞아요. 진짜 이번 주에 그 양국 간의 미국과 협상에서 좀 쫄리지 않을까. 유럽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워낙 이제 강하게 나갈 테니 맞아요. 네, 그런 점을 좀 관전 포인트를 해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빅테크 주가에도 좀 영향을 그렇죠. 당연히 미칠 네, 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해볼 이슈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무역 대표부 그러니까 USTR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했었거든요. 네. 디지털세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 조사해라라고 했고 그에 따른 상호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도 사실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좀 부과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리 정보 그러니까 지도 정보를 좀 반출을 못하게 하고 있고 또 외국 기업의 망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호 관세에 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슈 하나 전해드렸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팀쿡 CEO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날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미국에 이제 애플이 수천억 달러 투자를 좀 약속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멕시코에 있는 공장 미국으로 이전할 것이다라고 이 팀쿡 CEO가 약속을 했다라고 네. 언급을 했는데요. 다만 애플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는 달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애플은 얘기 안 하니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관세 이제 이슈가 좀 있었던 건데 이런 해결에 좀 도움이 될지도 한번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아마 구체적인 장소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좀 확정이 되면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시간은 상당히 좀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선빵 개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터트린 거니까 맞아요. 여기에 후속으로 뭔가 조치를 해놓고 얘기를 해야 돼서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전이 사실 말처럼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이게 여기서 뚝 떼갖고 여기다 갖다 놓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생산을 못할 때 이걸 인도로 옮겨야 된다 막 내부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라인 하나 옮기는데 어렵죠.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부품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좀 참고해 볼 부분은 일기 때도 이제 뭐 이전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행이 될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바이든한테 미루겠죠. 원래 옮기기로 했는데 바이든이 뭐 이러 해가지고 안 옮겼잖아. 해도 된다고 했다. 네, 아마 그렇게 미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한번 이슈들 저도 추가적으로 나오면 체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주말 사이에 계속 우크라이나 관련한 이야기들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었는데요. 우선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언했던 부분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 그리고 나토 가입 조건으로 좀 사용
사임할 수도 있다 이런 의사를 좀 밝혔는데요. 우선은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면은 자신의 직위 포기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의 군사 동맹에 가입하는 것과 자신의 사임을 맞바꿀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수십 년간 집권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뭐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 집권하는 것도 네. 허용하지는 않겠다. 이런 언급들도 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 4%다 이렇게 과장해서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뭐 63%의 지지율을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직은 좀 지지율이 견고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에는 굉장히 뭐 지지율이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 결과로 보면은 좀 아직 견고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네. 이야기하더라고요. 젤렌스키 맞습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표정이 어두웠던 네, 것들 네. 확인이 됐었고요. 또 이제 트럼프 측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제 보도국 국장이 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내비쳤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들을 좀 내비쳤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빠르게 탄력이 받지 않을까 싶고 사실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관련 일정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볼 일정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소식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제 러시아 외무차관이 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 러시아 국영 언론이랑 그러면서 2주 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러시아 이제 푸틴 대통령이랑 만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 소식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주 내에 뭐 이제 특사들 뭐 회담도 있을 거고 대통령들끼리도 만날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종전에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요. 네. 국내장에서도 좀 반영되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엔 재건주들 굉장히 강했다가 조금 소폭 하루 이틀 쉬어가는 모습들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흐름 만들어낼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주말 사이에 또 독일에서도 이벤트가 총선. 있었죠. 네, 총선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선 관련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론 머스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구구 정당을 굉장히 지지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X를 통해서 언급하는 모습들이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총선 결과를 좀 살펴보니까 확실히 우파들이 좀 우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지율 가져와 봤는데요. 네. 우선 총선에서 이 CDU 그리고 CSU 이렇게 협력 정당이 1위를 했고요. 네. 그리고 2위로는 AFD가 앞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언급했던 네. 극우 정당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굉장히 우파들 그러니까 극우파라던가 이렇게 좀 굉장히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율이 거의 뭐 2배 이상이 올랐네요. 네,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는 그 앞서 이제 인물 사진으로 좀 보여드렸던 게 이제 메르츠 총리, 다음 메르츠인데 다음 총리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숄츠 총리를 이어서 메르츠가 총리로 올라설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독일의 정체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지형 변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작용할지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역시나 이제 우파를 좀 지지하는 모습들 보여줬었기 때문에 뭐 트루스 소셜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상호 관세 이야기들도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의 최대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좀 어떻게 발휘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총선 결과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뭐 CNN에서도 좀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총리 이어서 뭐 프리드리 메르츠가 될 것이다라는 언급들이 있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부터 화면에 채팅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좌측, 신기하더라고요. 상단에 이렇게 채팅창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저희 응원해주시는 응원 댓글 환영합니다. 네, 많이 올려주시면은 저희도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고요. 또 지금 8시가 넘었기 때문에 지수 선물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지수 선물은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효율 지수 0.2%, S&P 500이 0.3%, 나스닥이 0.28% 상승하고 있고요. 러셀 2000도 0.47%,
상승 흐름 나타내는 가운데 빅스 지수는 2.3% 크게 하락하면서 일단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수 선물 개장 상황 체크해봤고요. 네. 국내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박명숙의 K픽 통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힌트들 찾아가 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